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장은 박근혜, 두뇌는 이명박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두뇌로 움직인 윤석열 정부가 댓글 공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다 3시간이면 21세기 보수 정치가 여론을 만지는 방법을 모두 꿰뚫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난 13년 동안 웬만하면 한 주에 숫자 하나로 회차를 붙였습니다. 한 회차가 모두 601회죠. 그러다가 가끔 숫자를 안 붙일 때에는 국정감사를 할 때나 선거를 할 때밖에 없었습니다. 대충 퉁쳐서 13년이 된 거죠. 601회를 진행해 오면서 당연히 우리는 이런 장면을 몇 번 보았는데 네. 모르긴 몰라도 3번의 정권에 걸쳐서 계속해서 같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방법을 좀 더 발전시키면 발전시킬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앞으로도 이런 일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대비를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덕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유능한 청소 제주꾼,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큐어 바이 네이처, QBN,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하스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랬지.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에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래지. 쟤들은 어쩜 그리 구석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표도 안 나는 지 이거 대체 어째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도 98% 코엔자임 Q10.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홍국. 혈압관리, 혈행 개선, 황산화까지 동시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코큐메가 홍국.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자, 어제 내용을 요약하면 제 자랑이었죠? 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깨달았겠지만요. 세부 분석은 제가 했어요. 하지만 발견은 대부분 네티즌들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민 집단 지성이 한 8, 9할 중요한 걸 다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도 그런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의 발견. 2024년 8월이었습니다. 23년 8월, 이제 우리는 2년 전까지 다가왔습니다. 김관진이 내란 수계 정부의 국방혁신위원회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러 터졌었어요. 그러고 3개월이 지난 게 8월입니다. 네, 그때 그 김관진이 돌아왔는데 그게 댓글 공작이든 아니면 위수령 계엄령 문건이든 흉한 건 다 하고 살았던 김관진이 돌아왔는데 왜 이걸 우리가 흔들지 않았냐는 겁니다. 충분히. 전 국방장관. 당시의 이슈는 잼버리였고요. 그렇죠. 저의 전 직장인 딴지일보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와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맘카페에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 똑같은 토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이게 딴지의 게시판의 글이죠. 글 제목이 전국 맘카페 소름 돋는 근황 덜덜덜. 그렇습니다. 임가르시아 님이 직접 폰으로 캡처한 화면들이 쭉 있는데요. 엄청 길어요. 이분이 이제 쉽게 결론을 내기 위해서 네이버에다가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한 애를 검색했더니 똑같은 글이 계속 나왔다는 거잖아요. 주관식 캡처. 제목은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 글은
신림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살인 예고까지 하네요로 시작하지요. 광교, 송도, 미사, 병점, 파주, 연제, 김해, 탕정, 군산 등등등의 맘카페 그리고 산모교실 게시판에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모교실 게시판에 요새 한국이 너무 흉흉하네요라는 복붙 글들이 모든 지역에 다 올라왔다. 그리고 이 글을 본 뒤 이틀 뒤에는 뽐뿌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역시 집단 지성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요. 뽐뿌의 고마 먹자님이 이분 대화명도 의심스럽지만 고자성어. 이분은 그냥 보통 사람인 것으로 보고 고자성어 아니고요. 고자성어요. 네. 그건 무엇을 가르쳐주는 말이냐.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해보니 충격. 아침부터 큰 맘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잼버리 애들 지금 아주 즐겁다고 기사를 퍼왔길래 아이디를 눌러보니 2014년에 가입해서 활동이 있다가 10여 년간 활동이 없다가 갑자기 올해 잼버리 이슈될 때 활동이 있다. 그래서 혹시 글 지우거나 해서 활동이 없어 보인 건 아닌지 그동안 댓글은 달았나 활동 이력을 체크해보니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영화 미라의 신호흡이죠.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안학수나문이 깨어났다. 왜 깨어났느냐. 아, 좋아요. 잼버리 때문에. 네. 아, 진흙탕에서 이렇게. 나도 놀 거야. 군산 앞바다에서. 왜 이집트 분이. 글쓴이는 2014년을 세월호로 놓고 그 이후 활동을 멈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의 방송을 못 들으셨었구나. 근데 저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는 여론조작 사건의 판결이 하나둘 나오던 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검색을 해봅니다. 대부분은 허탕이었습니다. 하나 걸린 게 있었어요. 뭡니까? 2022년 4월 13일 내란 수기가 집권하기 바로 직전 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파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대체 언제 줍니까? 자, 글 보시겠습니다.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분과도 정해져 있어요. 분과는 청년이에요. 청년이 쓴 글인가 봐요. 대체 언제 줍니까? 아이. 느낌표 2개와 언제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23명밖에 조회를 안 했는데 좋아요를 9명이나 누른 걸로 봐서 대체 언제 주냐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9분 계셨을 수 있겠습니다. 내용 볼게요. 총선부터 국민의힘과 윤석열 뉴스에 댓글 쓰고 공감 누르는 알바를 뛰었는데 지금 무려 댓글 알바 2달치 밀렸는데 여러모로 사람입니다. 인간미가 쭉쭉 묻어나죠. 요즘 인간들은 화가 날 때 어떻게 쓰죠? 모든 숫자를 숫자로 씁니다. 2달치를 밀렸어요. 매니저님이 잠적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하고 있어요. 월세랑 생활비 기타 등등에서 급해서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여기다라도 소리쳐 봅니다. 국민의힘과 당선인께서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부도 해제 안 하고 무장했었나 봐요.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장관을 다시 자리에 앉히지 않나. 밥을 안 치다. 장관을 밥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큰 것도 아니고 안 들어주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여기서 맞았어요. 이러면 지선 때 국민의힘 안 도와줄 겁니다. 당장 밀린 월급부터 주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그 전에 월급을 줬다. 그리고 이 글쓴이는 가짜가 아니라 뭐 신뢰한다면 멍청이다. 왜냐면 당선인 신분인데 장관을 어떻게 유임시켜요? 지금 아직 현재 대통령이 아닌데 월급을 밀리기 전까지 월급을 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던 일을 맨 앞줄에 실토해 놓은 거죠. 윤석열 뉴스에 댓글 쓰고 공감 누르는 일이었다. 압축적으로 잘 쓰시네요. 네, 우리는 13년 전에 본 걸 2022년 윤석열이 내란 수계가 당선되던 때 또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글을 접한 후에 저는 제가 가입한 SNS를 돌아다니다가 여론조작과 관련된 내용이 눈에 띄면 무조건 북마크를 찍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거봐요, 일하고 있었잖아. 다시 오고 있다. 그렇게 2년을 모으고 있었더니 대통령이 내란 수기가 돼서 날아가고요. 새 대통령이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세간에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어가 부상하게 되었고요. 트위터에는 우파팸이라는 단어가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 주 그 알실에 제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지점입니다. 아, 흥미로워한다니 감사합니다. 세상 신나요. 새로운 개념. 안타깝게도 확증을 찾기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모두 다 추정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 확증하기 어려워졌다고.
근데 옛날에도 지금에도 왜 트위터일까요? 왜냐면요, 온라인에서 오피니언이나 밈 같은 것의 최초의 유행은요, 트위터와 게시판 기반의 커뮤니티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고 1, 20대는 간주합니다. 트렌드 상류. 그렇죠. 네, 아직도 트위터는 그러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트위터와 게시판이 두물머리가 되는 이유는 단문과 짧은 이미지 캡처에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대단하죠. 우리는 지금 IT 얘기를 논평하는 시간인데, 네. 플랫폼, 그러니까 소셜 플랫폼의 대세가 틱톡으로 넘어간 지 한참 지난 지금도 왜 밈 산업의 상류는 트위터가 차지하고 있는가? 네. 왜냐하면 틱톡으로는 글을 144 쓸 수는 없거든요. 인스턴트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글 140자로 어떻게든 표현력을 내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은 또 트위터처럼 쓰이기도 하니까 그 인스턴트함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음 흘러가는 곳이 유튜브, 블로그, 오픈 채팅방,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곳입니다. 숏폼과 릴스의 형태로 가공되고, 그 다음에 좀 긴 형태의 그 장문이나 동영상이 가능한 페이스북으로 흘러가죠. 네. 그 후에 TV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의 수명이 나요. 그렇죠. 6시 내 고향이 나오면 이제 바다로 방류되는 중입니다. 따라서 트렌드의 상류에 있는 트위터와 커뮤니티를 과거의 시발단 역시 우선 타격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이건 정확하게 정세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역시 네. 트위터를 장악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여 X로 바꾼 후 생겨나는 어떤 경향성도 있었습니다. 외국 이야기. 저는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 강점기라고 부르는 네. 그 시기가 시작되고 운영 정책이 급변했죠. X가 되면서. 원래 이제 개인 경험은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체감상 미국의 우파 내지는 극우의 트윗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요. 이제 요즘 트위터는 팔로우를 안 해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윗을 추천해주는 탭이 있잖아요. 제가 아저씨처럼 계속 혼자 킬킬거리는 문장이죠. 트위터 X된 후. 예? 한미의 우파의 레토릭이 훨씬 더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X가 된 후에 도널드 트럼프는 박탈됐던 트위터 계정을 다시 얻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X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계속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우린 날 먹었으니까. 창씨 개명 당하지 않겠어. 네, 창씨 개명이죠. 근데 왜인지 모르게 그 알고리즘 트윗에 한미 우파 트윗들이 자꾸 추천이 돼요. 그나마 한국 트윗은 다양한 마음 찍기를 통해서 벗어났는데 영문 트윗은 아직도 머스크 친화 내지는 미국 민주당 PC 그리고 특히 워크마인드 옛날에 벨빅 가사가 소개해 준 적이 있죠. 네. 그런 것에 반감을 가진 자들의 트윗이 자꾸 눈에 띕니다. 미국판 깨시민 혐오가 워크죠. 네.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디폴트 알고리즘에 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그쵸. 듭니다. 머스크 이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팟딱 즉 네. 인증 마크죠. 네. 그걸 이제 예전에는 사회적 유명인들에게 주던 것을 이젠 돈을 낸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23년 4월에 제임스 클레이튼 기자와 첼시 베일리 기자의 이 보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걱정했습니다. 파란 딱지라는 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인류가 커뮤니티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징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이 파란 딱지였는데 네. 이 파란 딱지를 돈 주고 팔기 시작하면서 진짜 권력은 해체되고 돈만 남았어요. 돈만 남았어요. 근데 돈을 가지고 예전에 비욘세나 호날두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내가 가진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 본전을 찾으려고 드는데 그게 보통 프로파간다 장사 혹은 가짜뉴스 퍼나르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계정 중에서 돈을 낸 사람들 중에서 네. 코인쟁이 혹은 테슬라 차량자들이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의 식별을 하기도 하죠. 팥딱이 있네? 그럼 테슬라구만. 그런 계정 중에서 일부는 약간 의심스러운 행동 양태를 보였습니다. 2023년 10월 10일에 올라온 연합뉴스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상 해킹에 뻥 뚫린 선관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정선거 옹호류의 기사로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 국정원이 선관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죠. 이게 이제 가상 해킹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으니까 이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네. 저런 방화벽을 다시 없애주고 이러면서 무력화시킨 다음에 해킹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력화 시켜놓은 다음에 해킹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로 흑색 선전을 했었어요. 선관위에 대해서. 문을 왜 열어줘? 네, 그 문제를 내란 시기 도중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열쇠를 받아놓고서는 열고서 문이 왜 열려? 열쇠가 지금 가시고 있다고 해서 열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난 의심스러운 사람이니까. 그 일이 23년 10월에 있었어요. 자, 그런 기사가 연합뉴스 트위터 계정에 이제 홍보로 올라왔죠. 네. 여기에 멘션으로 몇몇 팟탁 계정들이 멘션을 달아서 부정선거 노래를 한 소절 부르고 있었습니다. 신나는 노래. 추적하는 변태로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찾아봅니다. 자, 볼게요. 뭐 몇몇 그 계정들이고 사형 아니냐?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조작하다니. 전자투표 안 되겠. 테슬롱. 전자투표 안 되겠네. 빛 맥시스트. 아, 저 X가 트위터 X의 로고를 쓴다는 게 지금 눈에 띕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지금까지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라고 떠들던 놈들은 각 잡고 반성해라. 이게 현실인데 무슨. 그리고요, 저는 제 생각인데 그냥 보통 트위터를 많이 쓰는 시민이 한국말을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반성하라라고 할 때 앞에서 각 잡고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아, 이건 인터넷에 많이 오염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네, 각 잡고 반성하라는 말은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어색해요. 여기에 달려있던 한 10개 정도의 계정들을 조금 늦게 보고서 들어가 봤는데 자, 이거를 12년 전에 하던 솜씨로 덕질인이 추적을 해본 거예요. 대다수의 계정들이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 계정이 살아 있었어요. 네, 아까 본 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비트 막시스트라니 코인 풀 충전 아니면 코인 막시즘인데요. 야, 그건 마르크시스트지. 그럼 맥시스트. 그러니까 2년이 지난 현재 대화명은 이승만 대통령 괄호 열고 패러디입니다. 어머. 아, 이거를 내가 캡처를 안 해왔구나. 아깝다. 아, 비트 맥시스트가 네. 대화명이 이승만 대통령으로 바뀌었어요? 패러디라지만 진짜로 이승만 러버인 것 같고요. 부정선거로 매우 신봉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사라지고 부정만 남았어요. 네, 사실 요즘 실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부정한 관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코인 투자자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패러디의 현재 팔로워 수가 6,000명이 넘어요. 신기하죠? 엄청나네요. 6,000명. 네. 그러니까 팥딱일 때 많이 모았다는 얘기가 지금은 있죠. 팥딱이 없네요. 돈을 안 냈으니까. 아, 회비 안 냈구나. 돈을 내서 팥딱을 단 계정들은 돈을 냈잖아요. 자신들의 트윗을 알고리즘에 태워서 더 많이 노출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유료 파란 딱지 계정은 알고리즘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수를 가지고 푼돈을 벌죠. 몇 원 정도에. 네. 자, 코인과 테슬라를 앞에 놓고 팥딱을 단 계정들이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을 유통시키려 시도한다고 저는 의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도 이런 움직임이 트위터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조금 있어요.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걸 했으니까 그전에. 네. 평소에는 코인과 같은 다른 이슈를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극우 메시지를 쓱 내미는 건데요. 그렇죠. 가끔은 그런 계정들이 거의 동일한 문장을 쓰기도 합니다. 네,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메리타스와 JHMMO 라는 계정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진짜 뿌린다고 합니다. 25만 원 곱하기 5천만 명은 약 12.5조 원. 25만 원을 1인당 뿌리기 위해 12.5만 원 돈을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안 받을 테니 이런 이상한 것에 돈 안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죠. 참고로 저 JHMMO 저 사람은 이제 멘션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실제 사람인 것 관리되는 같아요. 계정. 네. 팥딱들과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 팥딱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똑같은 말을. 즉 평소에 다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메시지를 내거는 유형. 합창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과거에 접했던 유형과는 다르죠. 코러스. 그때는 다른 활동이 없었어요. 네. 조장과 조원들이 모여서 이제 소울리스 리트윗 머신들이었어요. 네. 야, 이거 SF물하냐.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멀쩡하게 살고 있던 각기 다른 개인이 네. 어떤 순간에는 멈춰서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슬리퍼 에이전트. 그러니까 그때는 양을 뻥튀기해서 영향력과 네. 숫자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그러니까 명태균 여론 조작하듯 여론조사 조작하듯 딱 그 완전히 동일한 방법을 썼잖아요. 네, 쉽죠. 근데 이건 파악하기. 네. 뻥튀기보다 침투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지난번보다 바뀌었다. 지난번에는 숫자로 보여주고 그 숫자를 부풀리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계정마다 뭐 몇 개의 계정을 한 사람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인편으로 들러붙어서 우리가 명동에서 가끔 만나는 노 지저스 헤븐, 예스 지저스 헤븐, 노 지저스 헬 어르신처럼 인편으로 말을 걸고, 근데 그분들보다 훨씬 고급지이죠. 평상시에 트위터 유저 일부가 관심을 가지는 어떤 이야기를 실제 사람으로서 하다가 혐오를 뿌려야 하는 타이밍을 노려서 그 타이밍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판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머스크 추종자, 뭐
소위 이렇게 테슬람이라고 멸칭을 네. 본인들도 하고 있는 테슬라 매니아의 준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종교를 그러니까 종교를 혐오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은근히 이제 극우 쪽과 접점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개연성 있어 보이죠. 그렇죠. 개연성이 있죠. 네. 근데 진짜 수상하긴 하네요. 이 밑에 댓글 되게 열심히 달아준다 했잖아요. 네. 찬성하는 파딱 얘기에도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그럼요. 했는데 시비도 걸어요. 근데 그렇죠. 시비 건 게 그러니까 25만 원에 개거품 묻는 사람들 특 이렇게 반론을 누가 제기하니까 뭐라는 거야 애휴라고 달았거든요. 근데 이게 리트윗이 100개가 넘게 됐어요. 재밌죠? 재밌네요. 네. 역시 기술의 완성은 사람 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건조 에디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고 싶어 이런 거. 자, 야, 너 세컨자 필요하냐? 설마? 아니, 또 쓸데없는 얘기 할게요. 우리 네. 시간 많으니까 이번 주에. 진짜? 네. 삼성이 AKG였나? 그 음향 회사 하나 사들였습니다. 하만카돈 말고도. 네. 근데 거기서 그 구조 조정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더 대기업이 사들였으니까. 그랬더니 먼저 구조 조정된 게 악기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악기는 사람 손을 너무 많이 타요. 말이 공장이지 사람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장인들. 디지털 악기라도 사람 손 타죠. 그래서 그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회사를 만들었어요. 삼성이 그 자기들을 구조조정하는 바람에. 그래서 새로 나온 회사들, 유럽의 회사들 중에 마이크 잘 만들고 스피커 잘 만드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요즘 지금 마이크 테스트를 새로 하고 있어서 매주 음질이 바뀌죠. 그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신생 기업들 마이크도 막 사서 테스트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챗GPT도 자료조사의 최종 검수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알바 맞아. 많이 필요하잖아요. 13년, 12년에 완전히 그냥 복붙으로 맡겨놓기에는 여론 장악 능력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낀 오래된 기술자가 있다면 이런 걸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야, 일로 와. 너 리트윗 하는 거 말고도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고 멘션도 따로 해주고 일상 얘기도 비슷한 거 하면서 계속해서 라포를 쌓아가야 돼? 이런 지식이 생긴 거 아닐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되게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설이 참이라면은 네. 이것은 침투라고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침투로 의심되는 계정들을 제가 2024년 12월 14일 시점에서 찾아본 게 있습니다. 그 계엄 후죠. 작년 말 일명 우파패미 계정입니다. 이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해봅시다. 더러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사르르 녹는다. 달콤하게 짜릿하다. 이거 무슨 디저트지? 디저트가 아니고 유산균.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유산균. 사르락토라면 맛있어서 잊을 수가 없다.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 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깨끗한 생각을 잠깐 하시고 와, 이렇게 침투한다고요? 잠깐 하시고 더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편으로 여러분의 여론을 장악하려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도 깨끗한 생각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장마가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높은 습도로 화장실의 곰팡이가 숨 쉴 틈 없이 생기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깨끗한 생각 클리바스 지업. 코를 찌르고 두통을 유발하는 락스 스타일의 세제가 아니라 향긋한 저자극 세제입니다. 네, 원래 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저자극인 형태입니다. 하지만 변기, 수전, 타일벽까지 욕실 구석구석을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진정한 깨세계 명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심지어 오랜만에 이벤트를 합니다. 깨끗한 생각 이벤트 별로 안 하죠. 클리바스가 포함된 어떤 구매 옵션이든 어떤 구매 옵션이든 클리바스를 하나 더 드립니다. 네. 클리바스만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클리친을 같이 사시든
뭐 다른 뭘 소를 같이 사시든 어쨌든 드린다고요. 거기 네. 파는 옵션 중에서. 네. 네. 그리고 예시를 들면은 대용량 4리터를 사면은 4리터를 하나 더 드리고요. 1+1. 네. 깨끗한 우리 집 세트를 사면은 클리바스가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갔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실을 완전히 원래 색깔로 되돌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쟁여놓는다고 해서 나쁜 아이템도 아니니까요. 네. 청소에 진심인 분들은 깨끗한 생각 앞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급한 네.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연초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네. 연초 담배를 한 몇 년 피우면서 제가 베란다에서 피웠거든요. 집에. 근데 그러면서 생겼던 부작용 중 하나가 그 니코틴 연기가 상단에 늘러붙어서 누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계속 짜증내 하다가 그 깨끗한 생각이 어느 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클리바스인 것 같은데 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어쨌든 그걸 약간 희석해서 갖고 오셔서 이걸 마저 써야겠다. 이미 유통기한도 지났는데 빨리 써야지 하고 그걸로 닦아봤는데 잘 닦인다는 거예요. 현재 유일한 문제는 네. 어머니와 제 손이 둘 다 닿지 않는 저 높은 곳입니다. 천장이라서. 네, 의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도 살짝 안 닿아요. 큰 문제예요. 어쨌든 니코틴 때에도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탁월하다. 너무 잘 지워진다고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그 몇 년 묵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깨끗한 생각으로 장마철과 무더위를 대비하시고 저희는 다시 더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침투 얘기했어요. 2024년 겨울까지 왔습니다. 윤석열은 내란을 저질렀고요. 침투로 의심되는 계정들을 2024년 12월 14일 시점에서 찾아본 게 있죠. 방금 반란을 일으킨 놈이 원래 하던 일을 더 가열차게 안 했을까요? 여론이 필요하잖아요. 자, 국가를 장악해야죠. 국회를 장악하고 총 들고 쳐들어가고 여론조사 꽃에 쳐들어가고 선관위에 쳐들어가고 그러면 여론 장악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시대에 그것도. 네, 하던 걸 더 열심히 합니다. 이게 페미니스트라고 프로필에 써놓긴 했는데 그보다는 극우 메시지와 반 이재명 메시지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계정들이 있었다. 몇몇 우파팸이라며. 꽤 많은 계정들을 찾았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없어져 있고요. 네. 아직 남아있는 계정 중에서 언더바 right is right 언더바라는 계정은 2024년 12월 당월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언더바 라이트 이즈 라이트인데 그 페미니스트 계정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네. 이 계정은 일본 거주 우파 여성이라고 프로필에 걸어놨어요. 네. 메인 트윗은 덕질을 같이 할 우파 특친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뭐 그럴 순 있습니다. 여기에 멘션을 달아서 친구하자 손을 든 계정은 참말쟁이 우파쟁이를 프로필에 써놓았고 팥닭을 샀으며 2024년 7월에 만들어졌네요. 와, 참말도 쟁이도 정말이지 젊은 사람들이 쓸리야 쓸 리가 없는 말입니다. 25년 기준으로는. 참말. 그리고 supporting the strong alliance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한미일 동맹. 지금 동맹.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계정 저 참고로 지금 저 풀픽에 나와 있는 저 인형은 알리에서 많이 팔고요. 테무랑. 이 계정이 그 일본 고주 우파 여성이랑 같이 덕질을 하자고 멘션을 보낸 사람인 거죠. 네, 대형 인형 애착 별 쿠션 노란색을 찾으시면 여러분도 사실 수 있고 아무튼 저 중국에서 사온 인형을 풀픽으로 쓰고 있는 저것은 참말쟁이 우파쟁이고요. 인생은 가봐야 아는 것? 왜 이 의미 없는 9글자에서 어른이 느껴지죠? 그러니까요. 어른인데 30대 후반 이상이죠. 40대 후반 이상의 어른이죠. 네, Supporting the Strong Alliance Between Korea, United States, Japan, CCP out. 유너게인. 아니 CCP는 아웃된 지 한 40년 돼가고요. 끝에 유나게인. 유나게인. 유나. 가수 유나 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를 키워달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고요. 2024년 7월에 가입했는데 벌써 팔로워가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계정 외에도 여자도 공산당 빨갱이가 싫다는 마이비비 둘둘둘 2번 좋아하는 계정이래요. 그런 여러 계정들을 당시에 발견했어요. 네. 중요한 부분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요. 계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계정들은 자체 트윗도 하고 멘션도 주고받는 등 실제 사람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게 12년과 달라진 점. 그러니까 위장봇들이 많던 그때와는 달라졌어요. 현재 의심이 되는 계정들은 코인장이나 우파 페미를 내걸고 활동을 해서 사람들의 리트윗도 받고 팔로워도 만들고 해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판별을 하기가 쉽지 않고 비유하자면 적진에 침투한 스파이 같은 활동으로 의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그 SNS 내 마케팅 계정들이 하는 거랑 되게 유사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반 브랜드 마케팅 계정들도 마치 자기 찐 후기인 것처럼 쓰는데 그리고 평소에 활동도 해요. 근데 알고 보니 돈 받은 계정인 거예요. 한 5년 전에 이런 데 보면 언니들 이거 봐봐 하면서 네네네. 뭐 이거 쓰던 맞아요. 계정들이 그 말투죠. 그거만 하는 거죠. 자, 이 유형은요 코인쟁이보다는 우파 패미 컨셉에서 조금 더 많은 걸로 보여요. 그 경우가 2025년 12월 말과 1월 초에 있었습니다. 한창 계엄정국이던 때요. 제가 가장 크게 의심하는 계정, 일명 프랑스에서 온 리라 계정입니다. 전설이죠. 지저분한 것을 갖다 드려. 여기서부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리본 태극기 무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 풀픽은 뭐며? 이게 굉장히 그 고도의 남혐 코드 밈이거든요. 그래요? 네. 남혐 코드 밈으로 팔로워를 끌어들이는 거라는 거죠? 저게 남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부활 모드라는 게 한번 계정을 지웠다가 살린 거죠. 그리고 형상기억 계정, 저거는 부정선거 밈이고요. 그렇죠. 형상기억 종이. 일단 계정명을 좀 볼게요. 성경의 역사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바이블 얘기 아니고요. 주인공 이름이 성경인 거예요. 21년 4월 1일에 업데이트된 31화의 댓글에서 남초와 여초 커뮤니티의 댓글 싸움이 한번 붙었습니다. 그 웹툰에 댓글 싸움이 붙었다고? 네. 댓글란에? 여기서 송동현이라는 유저가 이상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리라라고 해요. 한국에 와서 웹툰을 접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라는 작품을 보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로 이런 남혐 웹툰이 버젓이 연재되고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이런 웹툰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웹툰 내용을 보고 나니 정말 남자친구에게 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동현이 뭐하노? 네, 그래도 이게 중요해요. 남자친구에게 사과를 하니 단순 독자인 너가 미안할 필요 없다며 저를 안아주네요. 앞으로는 이러한 비슷한 웹툰이 또 연재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 프랑스 리라였습니다. 이상 땡땡이었습니다는 누가 돈 주고 시킨 댓글 쓸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밑에 동현이 뭐하노? 왜냐면 송동현이라는 본명이 대화중에 그렇죠.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리라는 동현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남혐 트렌드에 큰 획을 그었죠. 프랑스에서 온 리라를 그렇구나. 자칭한 이 송동현 씨는 21년 당시에도 큰 비웃음을 샀고요. 동현은 남자친구 이름이다라는 해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댓글이 24년에 끌어올려져서 트위터에서 밈으로 푸시를 받았고 어떤 계정이 프랑스에서 온 리라를 계정명으로 고른 겁니다. 그 계정은 여성 친화적 트윗을 올리면서 남성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트윗들을 올리면서 페미니스트 계정이라고 하며 비슷한 성향의 유저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진보에 좀 우호적인 트위터 유저들에게서 주목을 받습니다. 저 이거 재밌어요. 작전계가. 네. 작전계는 기본적으로 원래 트위터를 쓰고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어색한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처음 섞여 들어갔는데 처음 섞여 들어갈 때 뭐가 팔릴까를 연구를 만약 오래 했다면 이 정도의 코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혐오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혐오를 팔까? 젊은 여성들에게는 남혐. 여기까지는 따라온 거예요. 네. 왜냐면 그것은 그 실제적인 피해의식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그게 아니어도 혐오는 재밌으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팔던 거는 혐오밖에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혐오밖에 못 파는데 우리가 가진, 그러니까 우리 혐오는 잘할 줄 아는데 혐오 중에 얘네들한테 먹히는 거 뭐 있어? 남성 혐오. 이렇게 라포를 쌓았다. 그리고 2025년 1월 2일 내란 수계가 체포되기 직전의 시기에 프리라 계정은 짧게 부르면 네, 프랑스에서 리라. 네. 여자들은 제발 탄핵 집회 나가지 마라. 패싱만 당하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 코로나 백신 때도 이렇게 말했다. 라는 긴 트윗을 올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젖괴 타결, 전멸의 칼날 등 남성 대상 멸칭을 계정명으로 쓰는 다른 계정들의 부정선거 트윗을 리트윗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전까지 이런 말을 하는 빈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네. 타이밍을 지켜보고 있었던 살짝 했죠. 그러니까 자기 특친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이 나와 비슷해질 때까지, 상황이 무르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라포만 쌓았다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지켜보던 유저들이 위장작전 계정 아니냐라고
의심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프리라 계정은 지금도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요. 네, 훨씬 근데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일단 그 프사에 붙인 이모지가 바뀌었고요. 그렇죠. 네. 자, 저 트윗에 동감을 표현한 어떤 계정은 운동권은 여성을 약자화시키는 놈들이다. 네. 권들의 행동을 반대로 하자는 식의 트윗들을 올립니다. 이게 뭐 동덕여대 관련된 예. 그 플로우랑도 합쳐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짜인지 아닌지는 판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인쟁이의 경우처럼 터프가 내놓는 극우 페미니즘 메시지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위장은 실제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페미니즘을 위장했다가 극우 메뉴를 갑자기 내놓는 건지 그냥 극우 페미니스트여서 극우 메뉴를 내놓는 건지를 구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코인쟁이처럼. 네. 오, 그러니까 즉 표현의 마감이 매우 고급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그 태평양 밑바닥 얘기를 한 게 네. 위장술이 뛰어나지면 구분하기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전자와 후자가 같이 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힘들어지고. 물론 어떤 계정들은 시작 단계에서 들키는 게 있어요. 그 네. 웃긴 거 하나만 볼게요. 1월 19일과 20일경에 발견한 어떤 계정은 재배원의 김지용 씨 팬으로 위장했어요. 제로베이스원 멤버 팬으로 위장을 했다. 계정명은 지웅과 사랑해였지만 아이디는 러브운지입니다. 아, 저 단어는 저는 읽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계정이 폭파되어 있는지 아니면 제목을 이름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보니까 트윗에 김지웅 얘기 하나도 없고 내란 속에 찬양만 있다. 너 뭐냐 해서 이제 도망간 거죠. 아, 제로베이스원 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을 싫어하는 새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는 찾으면 한 몇 건 더 나왔어요. 근데 네. 제가 5분 만에 막 7개 정도 더 찾아냈었는데 흔하다. 지금은 사라진 계정들. 아, 그러면 12년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전에는 평일 수업 같은 무의미한 네. 아이디 이름이었잖아요. 네. 트위터 유저들에게 먹힐 만한 컨셉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람이 머리를 써야 되는 분야니까 사람이 투입돼서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러브운지 같은 경우는 아마도 느낌상 아마추어가 따라한 것 같죠. 제가 새누리당 집권기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터프가 점점 보수 정당에 입당하는 비율이 생기고 있다고. 누군가의 브레인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 간단한 것도. 네. 프리라 계정의 경우를 보면요. 이런 구조입니다. 영향력을 얻은 후에 무언가를 버린다는 네. 구조죠. 그 일종의 의심 가는 정황이 좀 있어요. 영향력이 좀 있는 우파 페미 계정들 몇이 단체방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활동 논의를 했대요. 여기서의 캡처 몇 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화질이 좀 낮고 솔직히 이 맥락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캡처를 해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자신들만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중간 맥락이 뚝뚝 끊기는 그런 캡처라서. 침묵도 섞여 있고. 네. 근데 정리를 어찌어찌 해보면요. 여기서 사이버블링 수준으로 공격을 당하던 어떤 계정이 있었어요. 네. 이 계정이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테마의 글을 기획한 거예요. 그러자 프리라 계정은 그 스토리를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퍼갑니다. 의도는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민주당이라는 권력을 공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라는 권력을 이용하는 거다.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대통령도 저 갤러리 본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페미니즘의 적대적인 커뮤니티에 아군 한 명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잖아요.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왜냐면 본령이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해명한 의도대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글을 기획했던 계정이 양쪽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이 오염시키려고 했던 커뮤니티와 친해져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소위 리트윗 많이 타는 공감을 많이 얻는 게시물도 많이 올리고 최선을 다해서 네. 이들이 움직여야 될 때는 유저들의 맞춘 타임테이블이 아니라 후보님의 자신들한테 알바비를 주는 어떤 세력에 맞는 타이밍일 거 아니에요. 그 타이밍은 선거잖아요. 선거 때가 돼서 이제 지정이 떨어져서 그동안 작업했던 과실을 회수하려고 해봤는데 아직 과일이 안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시민들이 이거 무슨 미친 소리야라고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으나 실패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바로 그거죠. 왜냐면 이런 식이면 우리 스피커를 죽이는 거 아니냐, 혹은 덮어놓고 반민주당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진 단체방 구성원 중에 몇 명이 이후 이 움직임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아, 조금 넘어갔던, 조금 친화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갑자기 이건 아니지. 왜냐면 레디컬 페미니스트 중에서 이 물음표를 띄운 사람들 보통은 조금 온건한 편이어서 극우 색채가 옅은 사람들. 야, 우리 민주 레디컬. 어려운 개념 배운다. 온건한 레디컬 페미니스트. 온건한 레디컬. 그러니까 사람을 물지 않는 터프 뭐 이런 거잖아. 민주 레디컬이라고 합시다. 네, 민주 레디컬.
전광훈과 김문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있죠. 김문수와 안정권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너네들은 그러니까 꼭 프리라가 아니어도 저 계정들은 왜 실제로 우리 진영에 해가 되는 짓을 하는 거지? 어라 호남 여성한테 홍어 드립을 쳤어? 이낙연 지지자 뉴스는 왜 포우지? 와 재밌다. 그 어떤 형태의 페미니스트도 그게 우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이낙연 뉴스는 잘 안 포온다는 얘기죠. 그 외에 국힘계에서 있는 가짜 뉴스는 왜 포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건 아니지. 그리고 해당 단체방에 있었던 계정 중에서 네임드 몇몇이 자신의 극우 색채를 조금씩 드러냅니다. 그렇죠. 오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소위 네임드 계정들 길티 아카이브와 마터 같은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이게 계정 이름입니다. 길티 아카이브라는 계정이 있고 네, 오랫동안 공론화를 담당하는 계정으로서 페미니스트 스피커로 활동한 계정들이에요. 그래요? 마터는 저 순교자 마터가 아니라 아니에요. 마터입니다. 시옷 받침. 네, 그 활동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실제로 뭐 그 기성 언론사 인터뷰에 나서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10대 교내에서의 성희롱 뭐 성추행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그걸 언론사에 전달해주고 이런 활동을 했었어요. 실제로 했었어요. 실제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서명을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린다거나 청원을 많이 퍼뜨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추적단 불꽃 같은 운동가들을 보고 고마워했던 어떤 시민들은 와 저 사람도 용기 있는 시민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낙연이 지지하지? 왜 다자이 오사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동덕여대 사태에서 미시마 유키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동덕여대 사태에서 정치가 묻으면 안 된다느니 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 혐오를 때리고 있다. 무효표를 내자는 얘기도 하고요. 봤어요. 맞아요. 무효표 운동이 있었어요. 차라리 김문수 지지 이직을 하겠다 등등의 주장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야, 우리가 입장을 바꿔보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월급을 받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위에서 얼마나 쪼아댔을 겁니까? 자기가 열심히 작업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불꽃이 흉내를 내면서 언니들이 이만큼 끌어들였는데 지금은 제가 시킨 말을 해도 욕만 먹어요. 물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두 계정은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 계정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트윗을 올리는 다수의 계정들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그 계정들이 다 사라져 있지만요. 그러면 이거는 익숙한 구조죠. 네임드 계정들은 예전 조장 계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어요. 자, 다양한 여성 혐오사를 찾아내서 규탄하고 어느 정도의 공론화, 제 생각에는 그냥 찻잔내 공론화지만 그런 끌어내는 활동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20대 여성 유저들, 특히나 연예인 덕질 위주의 유저들에게 다소의 영향력을 얻었어요. 네, 이거 감사한 분이다. 페미 스피커다. 따라서 이들이 자기 자장 안의 사람들에게 극우적인 메시지를 침투시키기 위해 그간의 활동을 해온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작업은 꽤 돈을 쓰는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오래 걸리죠. 이 조장격의 네임드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서 많은 계정들이 집단적 비판 혹은 사이버 불링을 행하는 어떤 구조를 보면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완전한 비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다 정도의 추측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들의 활동은 리박스쿨 이슈가 처음 등장했던 그 며칠 이후에 조금 뜸해졌다가 매니저님이 묘한데? 연락을 안 해. 그러면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 지금 어떡할까요? 기다려봐.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과장님이 병가도 안 내고 안 나왔는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합니까? 하지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다시 나온 거죠. 그렇게 생각해봐야죠. 다 도망간 게 아닌 거예요. 일단 강행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는 리박스쿨이 모든 활동을 뭐 중단했다 이 정도의 뉴스만 나오고 지금 저 메인 이슈는 잘 안 보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틀 뒤에 다시 시작했죠. 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다. 다시 일해. 그리고 후계 계정들도 점점 등장합니다. 지금 여성시대는 계정 이름이 지금 여성시대느냐? 덕후 아카이브. 덕후 아카이브야? 지금 우동탕은 그렇습니까? 이런 계정들이 새로운 극우 작전계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의심이라서 직접 뭐 캡처해오진 않았어요. 그냥 의심이에요. 그 외에도 어떤 의심 계정들은 한 이슈가 떠오르면 갑자기 알고리즘에 탁 떠요. 살펴보면 새로 만들었거나 오래전 만들었어도 당시 활동을 다 지웠는지 트윗은 최근부터 있어요. 이들 중 몇이 공격 대상 트윗을 찍으면 다른 계정들이 몰려가서 멘션과 인용으로 욕을 해요. 즉 조장들이 나서기 어려울 때 조언들도 나서요.
군체로 움직이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네. 행동 양식이 조금 더 진화했습니다. 팔로워는 대다수가 뭐 네 자릿수지만 적은 경우도 있어요. 메시지는 극우예요. 해당 이슈를 예전에 다룬 계정들을 살펴볼 때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듣보잡 계정들이에요. 증거를 내밀기 힘들죠. 근데 느낌은 이상해요. 사람들은 느낌을 받죠.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극우 메시지를 내는 네임드 레디컬 페미 트위터 계정 전체가 작전 계정일 가능성은 뭐 전부가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네, 싶어요. 그럼요. 저는 뭐 사람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본 적이 있으니까 네.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상당수는 실제로 극우적인 사고를 가진 열정적인 개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상상은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요원이 네. 시간을 오래 들이기로 하고 꾸준히 메시지를 내서 내 명성과 영향력을 얻었다면 침투했다면 그 둘이 한둘이 네. 단체 DM방이나 1대1 DM 대화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영향력 있는 계정도 움직이려 한다면 14년 전처럼 볼륨을 가짜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영향력과 내가 꼬신 사람의 영향력이 그 볼륨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 이렇게 알바는 실제 세상에 완전히 밀착하게 되네요. 아주 가끔 다른 계정들을 통해서 슬쩍 밀어주면 돼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의 유명한 대사죠. 광기는 중력과 같아. 밀어주면 돼.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손을 풀기 위해서 애처롭게 문화재청 4반세기에 가서 호롤롤롤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정 한 10개 정도로도 이것은 충분히 하는 거죠. 네. 시간만 충분히 들인다면. 그리고 가끔은 그 볼륨이 당장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여성 청소년이 감염돼서 미래의 병력이 되어주는 것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만하죠. 바이러스는 진화하잖아요. 네. 댓글 알바였는데 고생물은 지금은 인플루언서 알바인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인플루언서 알바의 특징은 그 아까 광기가 중력이 된다 하셨잖아요. 결국 그 영업당한 사람들도 본인의 하입을 못 부려가지고 한 번 그 길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발을 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내가 타는 RT가 있고 네. 내가 얻은 팔로워가 있으니까 받는 칭찬이 있고 네. 갑자기 제정신이 돼가지고 내가 옳은 소리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취해요. 유시민 작가 비난하던 서울대 나왔다는 그 연예인 리박스쿨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런 유명하지 않은 연예인들이야말로 인플루언서 과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식생상. 그러면 이건 더 이상 알바가 아니고 이거 넓은 세계인데? 육성이라는 형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 영역으로. 네. 자, 그리고 이 전체 구조를 다시 보면요. 어떤 목표 계층이 분노하는 사회 이슈를 찍어요. 그걸 퍼날라요.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공론화했다라는 효능감도 제공합니다. 그죠. 영향력을 얻죠.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편파와 거짓이 묻은 정보와 관점을 유통합니다. 과거 일베와 극우 유튜브에서 봤던 구조죠. 그리고 우파팸이라는 레디컬들은 의구심을 갖고 이탈한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이미 이 계정들과 노선을 같이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덕의 위험한 삶입니다. 우리가 종종 느끼는. 정덕이 됐는데 내가 화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오만 미친놈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게 돼요. 기생충 너무 좋아. 내 기생충. 내 암세포도 생명이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럼 내가 기생충이 된 거죠. 현재 소위 우파 패미들의 커뮤니티 중에는 DC 인사이드 메르스 갤러리가 있어요. 메르스 갤러리 갤.dcinsider.com 디지즈. 네. 이건 이제 다른 분이 캡처한 걸 제가 뽑은 건데 네. 작년 여름부터 이들이 이 게시판을 접수했어요. 12월 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잭 계정, 일명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리트윗이라도 해달라. 아니 조용히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싹을 틔우자 하는 등의 참전 동료글이 있다고 올라옵니다. 무보수 봉사단을 모집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만약 트위터의 우파 페미 네임드 계정 중에 침투한 요원이 있다면 스파이 활동으로 어떤 진영을 포섭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요즘은 여성의당 지지자들이 그런 계정들이 여기 네. 동조하고 있더라고요. 화력이 나쁘지 않아요. 개념글 조회수 보면은 기본 뭐 2,000, 3,000쯤 되고 그리고 네. 당연히 화교 관련된 얘기 역시 유통되고 메시지는 증명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7년 전에 요 극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알았다니까. 그때는 본인도 사실 완벽한 그 확신이 없었으면서 하지만 말은 해놨어. 냄새는 분명히 맡았거든. 그리고 이것은 심리전의 문법입니다.
심리전. 과거 이명박의 국정원이 일베라는 어떤 밭을 발견하고 거기에 뿌렸던 씨앗이 네. 스노우볼이 되어서 현재 남성 청년층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극우 세계관으로 자라났죠. 그렇죠. 남성 청년에서 성공했어요. 유사한 방법을 여성 청년을 대상으로 시도할 수 있어요. 그게 최근입니다. 그리고 김관진은 내란 수계 정권에서 복권됐죠.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와 경찰청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서 뭐 할까요? 그 사람들의 하청 인력들 어디서 뭐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젠더 갈등이라는 거는 어느 쪽을 포섭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도구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성을 포섭한다면 여성을 욕하게 하는 것으로 효능감을 주고 여성을 포섭한다면 남성을 욕하는 것으로 효능감을 주고 그 과정에서 남성의 억울함이나 여성의 실제 피해는 아무것도 단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죠. 네. 혹시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해답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광고를 듣고요.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코큐텐, EPA 및 DHA 함유 유지, 모나콜린 K, 항산화, 영양소까지 동시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코큐메가 홍구.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외롭고 아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기부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동정심은 여전히 주요한 기부 동기 중에 하나지만 최근 기빙 코리아의 기부 동기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책임감이 동정심보다 더 높은 순위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도와준다고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네. 누군가를 동정하기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시작하는 기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이 도와주세요보다는 응원해주세요로 바뀌어가는 기부 문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부 문화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 더러운 얘기를 하다가 광고는 이렇게 깨끗한 얘기만 오늘 하고 있네요. 네. 다시 외롭고 아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알바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덕후를 뒤지고 네. 여성시대를 뒤지고 트위터를 뒤져서 이곳에 여성 시민들에게 어떤 혐오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걸 증폭해서 자생적으로 이득을 얻는 여성의당 같은 비슷한 존재들을 파악합니다. 오, 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RT 좀 타겠는데? 이건 소셜에서의 RT는 권력이잖아요. 그쵸. 권력을 좀 얻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까지 연구하려면 죽늙은이가 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리죠. 당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몸에 이미 체화되어 있는 사람. 내가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체화되어 있는 사람 20대 30대 여성을 브레인으로 불러서 연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울까요? 그보다 쉬운 게 있을까요? 커뮤니티만 달라졌고 성별만 달라졌지 작업은 똑같아요. 셀프 감금 김모 요원이 여성이었죠. 자, 그들의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준석은 왜 욕을 먹죠? 20대 남성만 대변했으니까. 그 20대 남성도 40% 이상으로는 찍어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들만 가지고 집권을 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정치로 보답할까요? 아니요. 하던 것밖에 못해요. 정치인들은. 댓글 알바 여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성 시민들도 혐오에 물들여야겠구나. 그거밖에 모를 거예요.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고용 승계를 했을까요? 커리어의 연속성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궁금한 건 안정적인 직장인가? 일단 휴일은 지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월 22일 추미애 의원이 사이버 정찰 TF라는 사이버 작전 사령부 내 조직이 내란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란 수계 대통령은 2024년 9월에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 공세적 사이버 활동 강화를 지시했답니다. 네. CBS의 올 초 보도를 보고 있고 서머리만 봐도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내란수계가 작년 가을에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에게 사이버 활동을 공세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했는데 그게 정보수사 2단이 활동한 시기와 맞물린다. 조원희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오전에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아서 정예 요원을 사전 준비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어떤 정예 요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지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의 인지전이 소셜 장난인 것 같고요. 심리전이죠. 작년 UFS, 유로 시작하는 것은 을지라는 말이고 을지가 들어간다는 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때 소셜장악훈련도 한 적이 있다. 댓글 공작 처벌을 받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지난해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국방부가 봤을 때 댓글 공작 처벌을 받다니 너 일로 와봐 일자리를 줄게 라고 했다는 뜻이고요. 김관진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여기 있구만. 네, 내란수계는 심리전을 지휘하기 위해 황당한 발언을 했다. 대북 사이버 심리전에 의거하라라고 했다. 북한 다루듯 시민들을 다루라고 지시했다는 말로 읽힙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인지전과 심리전을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전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28명이 정찰팀 3세, 표적관리팀과 총괄팀이 하나씩 있었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대상은 노조, 야당, 언론, 선관위 등 즉 내란수기 용어로 반국가 세력 및 국가 위해 세력이죠. 이들을 색출하고 대응하는 임무. 그러니까 국민이 대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노조, 야당, 언론, 선관위 말고도 덕후 여성시대 트위터도 있었으면 우리가 확인했고요. 확인하지 않았죠. 짐작하고요. 라고 찍었고요. 꿈에 나왔고요. 이들이 내란 성공 이후를 위해 대비하라는 명령을 받은 정황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의심이 가능하죠. 김관진을 비롯한 14년 전 역전의 용사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가정하면 분명 수법이란 속성이 있을 거예요. 14년 전에는 상호 팔로우와 상호 리트윗으로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현재는 양대신 질이 중요해졌음에 주목하여 영향력을 가진 네임드 소수를 과거 조장 계정 키우듯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키워내 판을 움직였다고 의심합니다. 과거에 조원 역할을 했을 계정들은 영향력을 얻을 필요 없죠. 네. 그리고 예전처럼 많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이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래야 오히려 개연성, 현실성을 얻죠. 꾸안꾸. 이죠. 꾸안꾸네. 즉 지나가던 코인쟁이인데 아무래도 저 말이 맞다. 25만 원 비싸다. 네. 그거 배급제다. 하는 식으로요. 과거 모델에서 계승 발전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대안 대시죠. 그렇게 스토리를 추측할 수 있고요. 약간 비약인 것 같지만 아니라고 저는 우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가보죠. 네임드, 과거의 조장 계정의 역할을 하는 계정들이 이찍, 무효표, 탄핵 집회, 보이콧 등의 논리를 외쳐요. 세트예요. 네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트윗을 누군가가 올려요. 마음을 찍어요. 리트윗을 해요. 그런 지나가는 계정과 평범한 계정들도 침투 요원의 부계가 일부 있을 수 있고 극우에 동조하는 평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핵심 코드잖아, 꾸안꾸. 그렇죠. 어떤 유저는 나름의 판별법을 얘기합니다. 소설가 홍지훈 씨가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볼까요? 트위터를 15년을 하니 이분이 오래 하셨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누군지 전 잘 모릅니다만 저도요? 지나가다 많이 뵌 분입니다. 청강대 웹소설과 교수님. 그러시구나. 유명하신 분인가 봐. 작업계 말투로 짐작하는 기준이 있다. 대부분의 작업계는 1. 되게 남초 사이트처럼 말함. 2. 자기들끼리 쓰는 은어를 만들고 적극 반복함. 괄호 컬트의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톡방이요. 3. 기승전에서 자기만 급진적인 척하지만 결말에서는 교회 목사님 설교 같은 금욕주의나 혐오 혹은 극우 정치인 지지로 급발진함. 이게 그 모든 게 극좌든 극우든 극으로 가다 보면 금욕을 외쳐요. 상대의 욕망을 혐오하다 말고 그 카운터가 금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실제로는 통제사회의 권력을 쥐고 싶어하는 마인드로 변질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성이 있습니다. 꾸안꾸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파 페미 안에서는 이 금욕이 또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보면요. 현실에 존재하는 극우 인간도 저 특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많아요. 홍지훈 씨 또한 작업 계정인지 작업 계정에 당한 부하 수행자인지 아니면 뭐 원래부터 그냥 극우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셋을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데까지 통찰을 하십니다. 어차피 유발하는 결과가 같아요. 혐오를 퍼뜨려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 그로 인해 극우가 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저만큼 늘어났으면
저 중에 누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저 중에 누가 나중에 그런 사람이고 저 중에 누가 마일드하고 누가 마라맛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말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일베를 비롯한 수많은 남초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아니 정확히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남초 사이트를 극우 커뮤니티로 바꿔버리는, 점령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자, 몇몇 시끄러운 계정,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런 계정들이 등장해서 시끄럽게 과격한 메시지를 올립니다. 도배를 하기도 하고요. 막대사소로 분탕을 치고요. 숫자를 내세워서 운영자 자리를 차지하죠. 아, 그렇게 테라포밍 당한 커뮤니티들 많죠. 이 과정에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떠나거나 추방당합니다. 그렇게 게시판을 점령하고 극우의 메시지와 정서를 꽉꽉 채워놓아요. 이후 유입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실제로 감염이 어느 정도 되고요. 이게 일베 포밍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프로세스고요. 그렇죠. 이명박 국정원이 한 공작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워마드 같은 극우 페미니즘 커뮤니티도 당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워마드에는 작업의 손길이 안 들어갔을까? 왜냐면 극 초기에는 분명히 현재와 같은 씨앗이 안 보였고. 근데 제가 그죠. 표를 얻기 위해서 네. 여론을 조작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극우 여성 커뮤니티도 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안 찍는다고 해도 최소한 우리의 카운터 파트너를 안 찍어주게는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 공략 1순위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가 현재 트위터에서도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아, 그래서 대선 전에 그렇게 많이 본 거군요. 투표를 하지 말자느니 무효표를 쓰자느니. 게다가 이 계정들이 내놓는 그 무효표니 이찍이니 하는 그 메시지를 비판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처음에 내걸었던 것, 덕질 대상 혹은 페미니즘 혹은 코인이라는 신기술에 대한 공격이라고 교묘히 치환해버리는 논점 일탈 방어법이 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여성의당이 네. 직접,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직접이란 사람들이 여성의당의 관계자들이 많이 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상한 거라서 이상하다고 뭐라 그랬더니 여성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치환해서 안티페미니즘이구나. 네. 억울해하고 약자인 우리를 공격하다니라고 말하면서 대기업한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너는 본 적이 있어요. 코인 혐오하는 러다이트구나. 네. 러다이트. 그쵸. 코인 혐오하면 그러니까 그냥 돈 잃기 싫은 사람인데. 심지어 좀 좋은 일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문제죠. 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이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업적도 폄훼하는 그렇죠. 거냐. 이 사람은 분명히 그 페미니즘 공론화에 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 덕질계에서 2차 창작을 약간 했는데 네. 이 사람은 좋은 코인 정보를 많이 퍼날랐는데 이 사람을 공격해도 되나? 아, 그럼 실천을 하다 보면 브레인들은 거기서 만족스럽겠네요. 여기서 헷갈려하네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선을 긋고 싸우면 되겠네. 그리고 이런 조류가 작전 기정으로 의심되는 그 계정 혹은 부안 회동하는 동조자들 몇이 다 만들어낸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작게 친구인지 모르는 친구들. 어차피 그거는 혐오 전파와 분열 전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 침투해서 슥슥 광기 밀듯이 중력을 향해 밀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딱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외부에서 보면 중간 광고죠. 중간 광고로 극우 메시지가 딱 나오든 자세히 보면 뇌를 조종하는 기생생물의 형태예요. 다시 지적하지만 이명박 국정원이 일베에서 했던 일이고 다시 지적하지만 심리전의 논리고요. 네. 이게 진짜 심리전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미니즘 사례를 제가 좀 자주 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네. 특히 이런 계정들을 옹호하는 계정들이 10대 청소년이 되게 많이 보여요. 보면 티가 나잖아요. 청소년인 거는. 근데 그러면은 나는 내가 뭐 실제로 학교에서 힘들 수 있어요. 뭐 어떤 성차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 안에서 해소했어요. 그쵸. 뭐 남성에 대한 뭐 혐오든 아니면은 뭐 공론해주는 사람이 있든 나의 처지에 대해서 뭐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효능감을 느꼈죠. 효능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공격당해요. 이상하다고. 그럼 그게 내가 공격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아요. 나도 피해자가 된 거고 내 편에서 내가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이 네. 극우 쪽으로 넘어가죠. 네, 내가 억압당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심리전으로서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편을 더 확실히 가르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롤플레잉 중인 전직 요원들의 짓이라면 그들이 조장한 일이라면 그 요원들은 제가 과거에 계정을 사이에 두고 만났던 사람들일 수 있겠어요? 그죠? 실제로 만난 적이 없을 뿐 꽤 자주 본 사이일 수 근데 있겠죠. 추미애 의원의 사이버 정찰 TF 폭로를 떠올려 보면 그럴 것 같은데. 네. 자, 5월 29일에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의원이 또 한 건을 흘렸습니다. 국정원의 전현직이 대선 기간에 대책을 공작을 하고 있다. 어떤 내용을 어떤 시스템으로 유통하는지도 알고 있다. 관련자 이름도 입수했다. 증거도 확보했다. 자,
대통령실은 얻지 못한 업무의 연속성을 이들이 얻었을까요? 그렇죠. 업무의 연속성. 김관진 기용부터 네. 내란에 동원될 예정이었던 것 같은 어떤 국정원의 팀, 그리고 전현직의 여전한 공작 활동 연결은 되네요. 우리가 이제 목이나 더듬이가 없이 움직이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게 되고 있나 보다. 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트위터에만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훨씬 쉽습니다.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는 없을까요? 대충 둘러본 바 스레드는 아직 규모가 작아서인지 딱히 어떤 조류가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스레드에도 그런 작업 있는지 뒤져보니까 네. 그런 작업인 줄 알았던 계정들이 다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아직 없구나. 여긴 그냥 심심한 중년이 연애하는 곳이구나. 그러고 하루 만에 닫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다만 한 가지 유명한 사례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호. 아, 준호 아버지. 커피 원가 120원 이슈를 근거로 5월 17일 김문수 지지를 종료했는데요.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호 아빠입니다. 자, 17일이죠. 그 전날 16일에는 파주 산단 다닌다고 하는 준희 아빠가였고요. 평택 파주 힘든데. 15일에는 동탄 민주시민 준서 아빠였습니다. 동탄 민주시민 준서 아빠요. 그리고 김문수 캠프는 이 글을 받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전파했죠. 후보적인 단계네요. 이 계정은 명백한 거짓말을 했고 들킨 후에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작전 계정이라고 판단 내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잠깐 어줍지 않은 핑계를 댔죠. 그냥 상황을 가정해봤다. 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경찰에다 자백한 거거든요. 내가 거짓말해서 흑색 선전했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가 이제 주변에 아껴주는 실제 사람이 충고했나 봐요. 그래서 도망치죠. 네. 하지만 최소한 작전 계정의 방법론과는 같은 게 사실이에요. 네, 준자 돌림 쓰고. 페이스북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는 많이 버블이 많이 심하니까. 아 방법론이 같다. 라포를 쌓고 공감을 얻어내고 그리고 위장하고. 반면 인스타는요. 숏폼의 형태로 극우적 메시지를 유통하는 계정들이 좀 암약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게을렀나 봐요. 꽤 있더라고요. 이들이 만드는 숏폼 혹은 뉴스 숏폼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메시지를 유통하는 계정들이 있답니다. 뉴스 댓글 시발단의 재림 같은데. 생각보다 숏폼으로 뉴스 소비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으니까요. 2030 중에서는. 틱톡에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재밌습니다. 중국 회사에다 무슨 짓이에요? 아 근데 또 인스타는 제가 좀 어려웠던 게 여기도 여긴 페이스북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 알고리즘의 버블화가 돼 있어서 제가 뚫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패턴의 계정들은 유튜브에서도 아주 가끔 발견되고요. 이들이 열정적인 개인인지 위장된 계정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 유튜브 얘기래요? 다만 이들이 인스타와 유튜브의 댓글에서 유통하는 메시지는 해당 플랫폼의 주사용층에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카카오톡 검열 가짜뉴스 같은 게 유튜브 과몰입 어르신과 인스타 과몰입 10대들에게 퍼져서요. 진실로 변하는 프로세스가 이미 관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40, 50대 어른들이 엄마들 아빠들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런 소리를 했다더라면서 경악하는 글을 대선 직전쯤에 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떤 수원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떤 수원에서 내려온 물을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는 유럽의 극우 정당들도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화 시키면 비슷한 일들이 많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한경이네요. 유럽의 극우 단체들이 소셜에서 정체를 교묘히 숨기고까진 이해되는데 돈벌이. 추종자를 모집해서. 이것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독일과 스웨덴에서 이런 기사가 난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뻗어나가면 독일을 위한 대안이나 스웨덴 민주당 같은 정치 조직들이 나올 텐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만 나가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비슷한 일은 딴 데서도 있어요. 한동훈 당원 게시판 게이트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장해찬 선생님이라고 그 문학가 있으세요. 소설가. 네, 그분이 소설이 아니고 진실을 파헤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르포 작가가 됐죠. 네. 2024년 7월부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내란 수계와 그 주인과 친윤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이름은 앞에 한 글자 즉 성만 보이는데 한 땡땡이에요. 근데 이 게시판의 기능도 참 얄팍한 게 필터링은 보이는 거에서만 적용이 되고 정작 작성자를 한동훈으로 검색을 해보니 글이 잔뜩 걸리더라. 네, 이 복잡한 표를 이제 뜯어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걸 찾아낸 사람들은 한동훈의 가족들, 즉 어머니, 아내, 딸, 장인, 장모의 이름으로 검색을 또 해봤죠. 또 글이 잔뜩 나왔어요. 똑같은 글들이. 그렇게 해서 대략 900여 개의 글이 죄다 대통령과 그 주인과 친윤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원들의 여론입니다.
저는 라고 저건 그때 하고 처음 싶어서. 알았어요. 조져야 할 일본 타겟을 조정훈이라고 생각하다니. 저는 그전까진 조정훈 한동훈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때 되게 친했단 말입니다. 이제 네. 리박스쿨이 또 증명해주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 건은 현재 흐지부지 덮인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가족들의 이름을 쓴 계정이라 해서 그 가족들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은 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뭐 준서 아빠, 준희 아빠처럼 했을 수도 있고. 저는 한동훈 캠프의 팀이 하나 있고 그들이 사용할 계정을 한동훈과 그 가족들의 이름으로 팠을 것이라는 정도로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까지 비약은 아닌 것 같죠? 한편 허은하 전 대표도 뭘 쥐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요즘 늘 표정이 자신감이 넘치죠. 이준석 의원이 펜코를 허구한 날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당직자들도 다 그렇다는 말을 허은하, 김용남 AKA 탈북민 남매들이 진술했죠.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건 아니니까 새터민들이죠. 새터민. 오 좋다. 그런데 허은하 전 대표는 개혁신당 사무처 직원들이 펜코 계정으로 그 내부에서 여론 조종을 하는 것을 봤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또 우리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그 임경빈 대표가 허구한 날 했던 얘기잖아요. 펜코에서 글 올라오면 1분 뒤에 국회에서 이준석이 얘기한다. 그럼 그게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죠? 펜코에게서 처음에는 펜코만 보고 있다가 펜코가 시키면 하는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야죠. 펜코 글은 당직자들도 올릴 수 있고 이준석도 본인도 올릴 수 있어요. 둘 다였을 것이다. 네. 이것은 상호작용이다. 쌍방이다. 그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 아돈 케어. 그 친구도 네. 확보해서 고발을 한 상태래요. 자, 한동훈도 하고 이준석도 한다고? 그럼 이들은 어디서 이런 노하우를 배웠을까요? 그 못된 거 어디서 배웠어? DC 인사이드 중도정치 갤러리에는 성상납 사형이라는 과격한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닉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아까 저 대본 볼 때는 성상 납사형이 뭐지? 죄송합니다. 네. 성상납 사형. 이란 소리입니다. 새누리 댓글팀 하다 전향하고 존나 놀란 거. 민주당은 돈을 안 줌. 많이 놀라셨구나. 시위 나오는 사람들도 돈 안 받고 그냥 나온다고 해서 좀 충격받음. 자, 성상납 사형이 쓴 글입니다. 민주당은 돈을 안 줌. 시위 나오는 사람들도 돈 안 받고 그냥 나온다고 해서 충격받음. 새누리는 전부 돈 주고 불렀거든. 나 같은 댓글 알바도 일당 15만 원에 일배 보내고 배댓 인기 글 등 만들면 성공보수 나오는데. 글 전체를 대충 요약하면요. 민주당은 시위인에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나 충격받음. 새누리는 시위도 돈을 주고 댓글 알바도 일당을 15만 원 쳐줬다. 성공보수 있었다. 자신은 꽤 잘해서 빨간 마티즈 밈도 만들어내는 등 공을 세워서 한 달에 2, 3천도 벌어봤다. 전 그게 뭔지 기억하는데요. 새누리가 성완종 리스트 아이고 네네네. 뭐 성완종 리스트 거기까지만. 네네네. 새누리가 댓글 조작과 시위 동원에 집행하는 돈은 특활비와 교육비 등에서 빼온다. 민주당은 회계장부가 오픈되어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 쓸 수가 없다. 당연하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아는 동생은 자신과 함께 전향했다가 돈 때문에 이준석 댓글팀으로 옮겼다. 더 준다고? 어떤 가끔 스타트업이 그 연봉 조정 잘못해가지고 일찍 망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과거 동료는 국정원 하부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전과자가 됐는데 아이고야. 야 이것도 업계네요. 업계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 때문에 지금도 같은 일 한다 등등의 진술이 이 글과 댓글에 있습니다. 이 글이 참이라고 한다면 추미애 박선은 두 의원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입수했을지 짐작도 좀 가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전향한 요원들에게 얻었겠죠. 그죠. 언론사들한테도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언론사보다 민주당이 조금 더 쉬운 게 마음만 먹으면 자기한테 온 사람들이 이걸 팔아넘기려고 올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역정보를 주려고 그동안 그렇죠. 쌓여있는. 참고로 이 계정을 신뢰한다고 계속 하고 계속 가보면요. 아마 어떤 뉴미디어의 탐사보도팀에서 일하는 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현재 이준석 의원과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의 아버지 이수월 씨의 비위 사실을 캐고 있다고 합니다. 아 원래 내부자였던 사람이 탐사보도팀으로 들어가서. 근데 뭐 탐사보도는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글의 마지막이 인상적이에요. 지은질과 많아서 속죄한다 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계정은 또 다른 글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뉴스타파 댓글팀 취재는 시작임. 킥킥. 아 성상 납사형님이 25년 5월 30일 대선을 나흘 앞두고 밤 10시에 자손구는 이명박이 양성한 댓글 부대 중에 제일 작은 팀임. 마치 그 2편을 알리는데 맵이 확 넓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돈도 얼마 안 푼 팀이 내가 아는 팀만 9개고 국정원 댓글팀 털릴 때 하나 없어지고 아직 8개 남았어요. 이거 어쌔신 크리드잖아요. 8개 그쵸? 하나 암살했어. 네. 그러면 이제 튜토리얼 그 끝났어요. 암살 맵이 쫙 네. 개보 맵이 나오는 왜냐면 거죠.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에 가면 처음에 저게 오사카 좋은가 봐. 네. 저기에 들어가면 저기에 들어가서 적장을 죽이면 최소한 역사적으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잡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죽었는데 첫 판을 깬 거잖아. 뭐라고? 8명이 남았다고? 8개 중에 하나가 이제 자성군이라는 얘기인 것 같죠. 음. 자신이 아는 팀이 그 정도 오고 이준석,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도 댓글팀을 두셋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일종의 마약이고 일종의 스테로이드잖아요. 불법 약물이잖아요. 이걸 어떤 팀의 선수들은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보인다. 그게 올림픽에서 러시아를 받지 않는 이유잖아요. 일단 1번 여론 조작은 확인했고, 여론 조사는 확인했고, 이제 여론 조작이란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렇죠.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참 저는 계속 추정의 형태로 얘기했어요. 네. 과거에 제가 연말 연시 시즌을 통째로 투자했던 트위터 얘기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이 결국 붙어서 찾아냈던 그 내용의 연장선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트위터와 게시판 커뮤니티의 후예들만 봤잖아요. 네. 뉴스 댓글의 후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또 장르가 다르죠. 혹은 후예가 아니라 그들 자신일 수 있는데 네. 그들의 얘기를 내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벌레를 죽인다고 벌레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충 방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깨끗한 생각. 네, 아직도 1시간 동안 떠들 게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생각에 살충제를 만드는 건 아닌데요. 방송 끝나면 깨끗한 생각 하시고 니코틴 때도 지워준다니까요. 네, 오늘 방송 끝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할 얘기가 한참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덕진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601회입니다. 주말에 만나요. 와 600회가 넘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